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4.8 챕터 얘기하다가 중간에 끊어져서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회로를 해석하는 크게 두 가지 방법, 로드 볼티지 메서드가 있다고 했고, 매시 커런트 메서드 있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 중에 아무거나 쓰면 됩니까? 라고 물으면, 아무거나 써도 뭐, 여기가 문제를 푸는 시점이고, 여기가 종료 지점이면,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긴 됩니다. 근데 1번 경로로 가기를 보통은 희망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1번 경로로 잘 갈 수 있을까? 뭐 여기에 이 회로를 보는 통찰력을 가지라라는 말인데요. 그 통찰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지라는 얘기입니까? 이겁니다. 회로를 풀기 위해서 결국 노드 전압, 뭐 메쉬 커런트 등등을 변수를 지정할 거고요. 이 변수를 푼다라는 거는 그 변수 개수만큼 방정식의 개수도 얻어내야 됩니다. 이 방정식의 개수가 작으면 풀기가 수월하겠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방식입니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눈여겨봐야 되는 게 앞서 공부한 대로 회로에 슈퍼노드를 만들 만한 여지가 있느냐, 즉 이센셜 노드 사이에 놓여 있는 전화본이 있느냐가 눈에 띄면 슈퍼노드 만들면 되니까 슈퍼노드 들어간 회로 해석 방법은 노드 볼티지 메서드다. 근데 또 메쉬 사이에 공유하고 있는 전류원이 보이더라. 이러면 슈퍼 메쉬로 만들어서 메쉬 커런트 방법으로 회로를 해석하는 게 빠르겠구나. 이렇게 회로를 보고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럼 예제 4.6을 한번 보면 노드 볼티지 메서드 대 메쉬 커런트 메서드를 이해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회로가 뭐 꽤나 좀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이 300옴 저항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고 있는 방향으로 I 델타라고 이름 붙여진 전류값을 찾으라. 그걸 찾아서 300옴의 저항이 소모하는 파워는 얼마일까 이걸 물어봤습니다. 300옴이 뭐 파워 계산하려면 I 제곱알이니까 I 델타만 구하면 I 델타 제곱에 300 곱하면 게임 끝나는 건 알겠습니다. 그럼 저 전류를 어떻게 구하지? 일단 이게 외곽에 있는 회로 이 루프상에 바깥쪽에 있는 거는 이렇게 메쉬 커런트를 하나 만들면 그 메쉬 커런트가 곧 여기 I 델타가 될 가능성이 뭐 100%잖아요. 오른쪽에 있듯이 이렇게 요 메쉬 커런트를 IB라 잡으면 IB의 반대 역수가 마이너스만 붙이면 IB는 마이너스 I 델타니까 금방 구합니다. 좋아요. 그럼 메쉬 커런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메쉬를 5개, 4개를 더 그려서 총 5개의 메쉬 커런트를 세우면 되겠죠. 각 메쉬마다 KVL 세워서 이 꼴령 만들면 5개의 방정식이 나올 겁니다. 근데 모르는 게 IABCD도 있지만 여기 여기 I 델타 이런 거, I 델타에서 constraint equation도 보입니다. I 델타 근데 럭키하게 여기는 IB랑 같아서요. 부호만 반대고 금방 풉니다. 이렇게 풀면 되겠는데 방정식이 너무 많은 게 흠입니다. 그래서 난 딴 생각하기 싫고 그냥 풀 거예요 하면 여기서 그냥 풀러 나가면 됩니다. 근데 혹시나 노드 볼티지 메서드가 더 쉽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10초만 해보면 노드 볼티지 메서드는 노드의 전압을 알아야 되는 노드의 전압만 알면 예를 들어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게 여기면 이쪽 노드와 왼쪽 노드의 전압만 알면 그냥 둘이 빼가지고 오멜보식 쓰면 금방 I 델타 구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자. 노드 볼티지를 정의하기 위해서 이센셜 노드가 어디지 찾아보면 여기 이미 검정색 점으로 친절하게 이건 하나의 노드고요. 다 보여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런 거는 이센셜 노드 아닙니다. 이 브랜치가 옆에 회로 성분 2개라서요. 됐네요. 자, 그럼 저기서 어디를 레퍼런스로 잡을까 고민을 해보면 이게 여기랑 여기랑 이센셜 노드인데 둘 사이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이거 슈퍼 노드 잡으면 되겠네 하고 여기 파란색 선으로 이렇게 슈퍼 노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럼 어디를 적어도 여기랑 여기 노드는 이제 슈퍼 노드로 하나로 통합이 된 거고요. 이 슈퍼 노드에서 빠져나가는 전류 성분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빠져나가야 되고 이렇게도 나가야 되고 이렇게도 나가고 꽤 많습니다. 어디를 레퍼런스 전압 보통은 0볼트로 잡죠. 그라운드를 어디 잡을까인데 후보구는 여기 1번과 2번밖에 없습니다. 남은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이센셜 노드가. 여기서는 이제 왼쪽에 있는 1번 노드를 접지 라인으로 잡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요 V2에 대해서 KCL 나가는 거 풀어야 되고 슈퍼노드에 대해서도 하나 풀어야 되고 그러면 하나, 2개네요. 또 풀어야 되는 게 있나요? 라고 생각해 보면 없어요. 그래서 슈퍼노드를 도입한 덕분에 2개의 노드 전압, 슈퍼노드 하나,
V2 노드 하나, 두 개만 풀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런 종속 전화번이 있기 때문에 I 델타와 연관되어 있는 constraint equation 하나. 합치면 두 개 더하기 한 개니까 세 개 가지고 풀면 되니까 이게 더 나은 방법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또 길을 찾아가서 풀어도 됩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저자는요, 여기 레퍼런스 노드 1번만 이 접지 잡지 말고 오른쪽에 있는 여기 2번을 또 여기를 접지 잡아서 해도 되지 않냐? 뭐 해서 두 가지를 다 제안을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뒤에 가보면 이 슈퍼노드 방식입니다. 노드 볼티지 메서드로 슈퍼노드 잡아서 푸는 건데 한번 식을 세워봅시다. 일단 요 전체가 노드예요. 요 전체 노드에서 일단 100옴 붙어 있는 이쪽으로 나가는 전류 값은 V1 빼기 이쪽은 0볼트죠. 노드 전압 0으로 잡았으니까 100분의 V1 빼기 0 여기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으로도 나가죠. 그럼 250분의 V1에서 V2 뺀 거죠. 그다음 또 어디로 나가나 하고 보면 요렇게 나가서 요렇게 나가는 걸 찾으면 되는데 요렇게 나가는 게 사실은 요렇게 분기가 되어서 나가니까 하나 둘 따로따로 계산해 줘야 됩니다. 먼저 200옴은 눈에 딱 보이죠? 여기 네, 0볼트하고 여기 노드 슈퍼노드의 전압값 V3죠. V3하고 0 뺀 거에 200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다음에 요 왼편에 있는 이 부분에서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거 풀어보라고 하면 이거 뭐 이쪽으로 나가는 전압이면 잠깐만요. 이쪽으로 전류니까 이 150 여기 흐르는 전류요. 0볼트고 이거 256이니까 이거 배웠어요. 여기 256 아닙니까? 이때 망하는 겁니다. 함부로 섣불리 이게 256이니까 여기 256이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망합니다. 여기가 0볼트라니까요. 여기가 0볼트가 아니에요. 여기가 접지 라인으로 내가 잡았으면 이쪽 왼쪽 엣지에 있는 이 노드는 256볼트 맞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1번 노드를 접지를 잡았기 때문에 이쪽 노드는 접지가 아니라 V3입니다. V3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니까 더 올라가는 거죠. 볼테이지 라이즈. 그래서 이쪽 왼쪽 어깨 쪽지에 엣지에 있는 이 노드는 V3에 무려 256볼트가 더 올라가 있는 이 값입니다. 이거 V3는요, 누구 기준으로 V3냐면 여기 1번 노드 여기 0볼트 잡은 거. 얘가 0일 때 내가 V3라는 뜻입니다. 근데 왼쪽 어깨에 있는 이 노드는 얘가 0일 때, 1번 노드가 0일 때 이쪽 하단부가 V3고 그 하단부 V3보다 256이 더 높아서 온 전압이잖아요. 그래서 V3 더하기 256. 싼 걸 잠깐 지우면. 그래서 여기는 V3 더하기 256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빠지는 전류가 결국 이쪽 전류고 이쪽 전류 다 같죠? 이 직렬이니까. 그래서 이 전류, 이 슈퍼노드에서 나가는 전류 중에 요 왼쪽 끝으로 빠져나가는 전류는 150분의 V3 더하기 256에서 0을 빼면 됩니다. V3 더하기 256에서 0을 빼는 요 값인데 요거 잘 틀립니다. 네. 처음이라서 특히 어색하고 이해가 안 돼서 실수할 것 같아서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또 가보죠. 슈퍼노드 기준으로 오른쪽에 이렇게 나가는 전류는 이렇게 두 덩어리가 있을 겁니다. 일단 뭐 여기는 V2니까요. 이쪽은 V3잖아요. 이렇게 다 같은 노드. 그래서 400분의 V3 빼기 V2 요거 하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이쪽으로 흘러가는 요 전류 구하면 됩니다. 요 전류도 아까 왼쪽에서 연습 한번 해서 이번에는 쉬울 겁니다. 이거 함부로 여기를 128 쓰면 안 되는구나. 네, 큰일 날 소리입니다. V3 기준으로 플러스에서 이제 내려가죠. 볼티지 드랍이죠. 내려가니까 여기는 V3에서 128만큼 내려갑니다. 여기 전압 기준으로 여기 왼쪽에 V2 전압이고 우리가 궁금한 건 이렇게 가는 이 전류인데 그 전류가 이쪽으로 올라도 갈 거고요. 그 전류가 옆으로 왼쪽으로도 흐릅니다. 그래서 결국 500옴에 흐르는 전류 계산하는 것이 곧 하단부에 있는 슈퍼노드에서 우측으로 빠져나와서 가장 바깥으로 돌고 있는 이 전류를 계산하는 값일 겁니다. 그래서 500옴분의 V3 빼기 128에서 V2를 뺀 전압차로 계산해주면 이게 전류값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슈퍼노드에 대한 나가는 전류의 총합은 이꼴 0이라고 썼고요. 이러고 나면 답이 안 나오겠죠. 모르는 게 V1, 2, 3인데 식은 달랑 하나니까 못 풀죠. 또 어디 있지 하면 바로 아까 설명한 대로 이쪽 노드에 대해서 안 풀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하나, 둘, 셋, 네 개 다 풀면 됩니다. 해보면 일단 위로 가죠. 여기가 0이니까 V2에서 0 빼고 300 나눕니다. 왼쪽은 V2에서 V1 빼고 250옴으로 나누고 내려가는 건 400분의 V2에서 밑에 거 V3 오른쪽으로 가는 건 아까 전에 했었죠. 했었던 거랑 되게 유사한데 이렇게 나가는 요 전류를 구하면 되죠.
500원분의 V2에서 이쪽 전압을 빼면 되죠. 이쪽 전압은 어떻게 되죠? V3 기준으로 네, 내려앉습니다. 마이너스 128. 그래서 V3에서 빼기 128한 또 토탈의 요 토탈 값이 요 노드의 전압이죠. 그래서 V2에서 토탈 값 뺍니다. 앞에 한 거. 그래서 V2 노드에 대해서도 네 가지 전류 성분 나가는 전류의 총합은 이꼴 0. 마지막으로 constraint equation 여기 I 델타 값이 주어져 있죠. 저 I 델타 어떻게 구하지 하고 살펴보면 일단 여기서 이 내가 모르는 이 디펜던트 소스 때문에 생기는 constraint current 하나를 생각해야 되는데 보통 슈퍼노드를 쓰고 나면 우리 지난 시간에 학습한 대로 슈퍼노드 안에 있는 내부의 전압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써주면 됩니다. V3하고 V1 사이에 V3가 밑에 거고요. V1이 위에 거죠. 위에 거에서 V1 노드에서 더하기로 빼기로 내려오잖아요. 얼마를 빼야 되죠? 50i 델타만큼 빼주면 저 볼티지 드랍 해주면 하단부에 V3가 나올 겁니다. 슈퍼노드 안에 있는 관계식입니다. 근데 I 델타는 여기 300옴 흐르는 요 전류니까 이쪽 노드 전압이 V2니까 V2하고 이쪽이 0볼트니까 V2 빼기 0, 300. 네. V2 빼기 0하고 나누기 300 한 거. 이게 I 델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 정리하고 하나, 둘, 셋 모르는 거 3개 풀면 끝납니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번에는 레퍼런스 전압을 아까 여기를 잡고 슈퍼노드를 썼는데요. 이번에는 그냥 흔하디 흔한 방식, 그냥 눈으로 딱 봐도 가장 이센셜 노드 중에 브랜치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녀석을 레퍼런스로 잡는 회로 해석 방법입니다. 2번을 접지를 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단점이 요걸 슈퍼노드로 잡고 풀 수가 없습니다. 여기 레퍼런스가 돼서. 그래서 그래도 풀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VA, VB, VC 옆에 1, 2, 3이랑 안 헷갈리려고 노드 전압을 VABC라고 바꿨고요. 뭐 일단 VA에 대해서 나가는 전류의 종합은 0. 그래서 푼 겁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일단 VA 기준으로 내려가는 전류 200분의 VA 빼기 여기 0볼트죠.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해도 됩니다. 이게 0이니까 마이너스 여기 0볼트니까 256 올라오면 여기는 256볼트입니다. 그럼 VA에서 256 빼고 150옴으로 나눈 전류값 왼쪽으로 나가는 커런트입니다. 오른쪽으로 나가는 거는 100옴분의 VA에서 VB 하고요. 그 다음에 위로 나가는 전류는 300분의 VA에서 이쪽 전압 VC를 뺍니다. 네. 됐죠? 그 다음 낙서한 거 지우고 VC로 봅시다. VC도 나가는 전류의 총합은 0입니다. 쓸 겁니다. 400분의 VC에서 0 쓰고 그다음 오른쪽으로 나가는 건 여기가 0볼트인데 0 기준으로 내려가죠. 그럼 이 노드는 0보다 더 낮은 전압이니까 마이너스 128볼트가 될 겁니다. VC에서 빼기 마이너스 128이니까 빼기 돼서 더하기 128이 나올 거고 저항 500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는 커런트는 250옴분의 VC에서 VB 뺀 걸 거고 올라가는 거는 300분의 VC에서 VA를 뺀 겁니다. 그렇죠? 네 가지 커런트 성분의 총합은 이꼴 0이라고 나옵니다. 그다음 constraint equation 여기 dependent voltage source에서부터 VB라고 하는 녀석은 결국 이 2번 노드가 0볼트니까 0 기준으로 50I 델타만큼 높은 게 VB 노드가 될 테니까요. VB는 50I 델타가 될 겁니다. 이때 I 델타는 아까 앞에서 푼 대로 300옴분의 이쪽으로 흐르는 거니까요. VC에서 VA를 빼면 될 겁니다. I 델타를 바꿔 쓰고 자, 식 3개인데 모르는 거 VA, VB, VC 총 3가지 노드 전압이니까 풀면 됩니다. 뭐 왼쪽을 택하건 오른쪽을 택하건 네, 뭐 방정식 3개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고 그러면 답이 나오겠구나. 명확히 이해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예제 하나 더 풀어봅시다. 아까 푼 거 말고 이번에는 그러니까 메쉬 커런트로도 이 예제 문제를 이렇게 돌려가지고요. 메쉬 커런트로도 한번 풀어보세요. 5개 세워야 돼요. 훨씬 복잡하긴 한데 답이 똑같이 나오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예제 문제입니다. 예제 4.7번인데요. 쭉 회로를 주어져 있는데 한번 감상해 보세요. 예습을 하고 오는 학생은 이미 풀어봤겠지만 예습을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 한번 쳐다보고 이거 내가 어떻게 풀까? 여기서 좀 이 문제는 어렵게 만들려고요. 이쪽 하단부 노드 이 브랜치에 이렇게 저항을 다 깔아 넣습니다. 이거 들어있으면 실수 많이 하게 만드는 이 뭐 낚싯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왼쪽에 독립원이 있고 이쪽에 여기 접지 잡고 이쪽 노드 전압 잡을 때 이것만 보고 여기 193V 잡는 순간 망하거든요.
그 낚시질을 하려고 저렇게 유공을 밑에다 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풀까인데요. 뭐 일단은 여기 보면 메쉬 커런트 세 개 두면 여기 가운데 있으니까 이거 슈퍼메쉬 풀면 되겠구나. 근데 여기 또 전류원이 있죠. 그럼 얘랑 얘랑을 또 합쳐서 슈퍼메쉬 또 풀어야 되고 근데 여기 또 있죠. 우리 이러면 한 바퀴만 돌리면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 나오죠. 메쉬 커런트를 했더니 세 개의 동량씩 풀어야 되는데 이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하게도 이 메쉬 커런트가 만나는 족족이 여기도 전류원 I2하고 I3도 만나는 족족이 여기 전류원. 그래서 슈퍼메쉬가 무려 두 개나 존재해서 그냥 큰 슈퍼메쉬 하나를 만드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풀면 끝날 겁니다. 근데 나는 뭐 이도저도 싫고 그냥 노드 볼티지 메서드로 할 겁니다. 이게 플래너 서킷은 명확하니까요. 노드 볼티지 써도 되잖아요. 그럼 뭐 다 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뭐 풀어도 됩니다. 그렇게 풀면 노드가 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요금 이런 녀석이 있어서요. 얘를 접지를 잡으면 얘도 노드 하나 잡아야 되겠네요. V1, V2, V3니까 세 개 풀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근데 뭐 누가 봐도 메쉬 커런트 하나 슈퍼 메쉬 큰 거 잡아서 푸는 게 편해 보이는 건 눈으로 봐도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슈퍼 메쉬로 크게 푸는 방식입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건 V 낫입니다. 여기 0.4 V 델타 만큼의 전류를 흘려주는 요 전류원 위아래 전압차를 물었습니다. 먼저 슈퍼메쉬를 세워 볼게요. 일단은 IA, IB, IC 메쉬 커런트 잡고 요 점선 보이죠? 이렇게 크게 한 바퀴 돌 겁니다. 먼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마이너스 들어가서 193 이쪽으로 돌면 4IA이고 뺑 돌아서 마지막에 또 6IA니까 둘을 그냥 더해서 10IA라고 빨리 썼습니다. 그 다음 위에 2.5, 7.5도 여기는 IB만 관여할 거고 이쪽은 이 방향으로 IB니까 얘도 2.5, 7.5 더해서 10IB. 얘도 2하고 8이니까 10IC. 됐죠? 요렇게 다시 나갔고 그다음에 돌 때 여기죠. 여기 더하기로 들어가서 0.8 V 세타 있고 나머지 8, 7.5, 6은 다 했고요. 앞에서 반영했고 원위치 했으니까 이꼴 0. 그다음 컨스트레인티케이션 쳐다보면 됩니다. 컨스트레인티케이션 일단 여기서 슈퍼매시 요거 있죠. 독립전류원 IB하고 IC하고 이렇게 정리했는데 지금 일단 밑에서 치고 오는 게 IC고 내려가는 게 IB인데 방향이 위에서 위로 가니까 IC에서 IB를 뺀 게 0.5인 거죠. 여기 하나씩 있고요. 이건 슈퍼매시 한 거고 이제 하나 더 찾아봅시다. 그래서 여기 있죠. 여기도 여기 종속 전류원이 있는데요. 얘는 방향이 밑에서 위로 돼 있으니까 가운데 있는 메쉬 커런트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IB고 위에서 내려오는 게 IA니까 IB에서 IA를 빼면 그 전류의 차이가 0.4 V 델타로 표시됩니다. V 델타는 뭐지? 하고 회로를 들여다보면 V 델타가 여기 이옴에 흐르는 전류 값을 이용하면 양단 왼쪽을 플러스 잡았어요. 근데 메쉬 커런트 방향 자체가 또 같은 방향으로 잡혀 있으니까 2 곱하기 IC만 넣으면 되겠구나 하고 식을 완성하면 어떻게 돼요? 식 하나, 둘, 셋. 모르는 거 네 개인데 하나 더 필요하죠. 그게 여기 있네요. V 세타. V 세타가 지금 다 어디 갔냐? 여기 있죠. 여기. 여기는 IB 요 방향으로 흐르니까 IB에다가 7.5 곱하는 게 V 세타에 마이너스 붙인 거죠. 방향이 반대죠. 플러스가 이쪽에 있고 전류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니까요.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식을 마지막으로 네 번째를 세우면 IABC의 V 세타 모르는 변수 4개에 대해서 다 풀면 됩니다. 다 풀고 나면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V 낫을 물었잖아요. 여기 요 노드하고 요 노드 사이에 전압차를 물었으니까요. 얘는 사실은 뭐 메쉬 커런트 두 개 차로 뭐 풀어가지고 뭐 여기 양단 전압 구하고 해도 되는데 이 저자는 왼쪽을 예의주시했습니다. 연습시키려고요. 이럴 때 뭐 이쪽을 2번, 1번이라 합시다. 1, 2번 사이에 전압차를 어떻게 왼쪽에 이렇게 흘러가는 전류가 IA 메쉬 커런트고 IA는 그 방정식 풀면 나올 거 아니에요? IA가 얼마다? 라고 나오면 1번, 2번 노드 사이에 전압차는 어떻게 구할까? 얼핏 보면 193 쓰면 안 되나 싶지만 요 4하고 6이 있으니까요. 결국은 이렇게 흘러가는 전류, 이렇게 흘러가는 전류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 강화가 생깁니다. 감안을 해서 풀어줘야 될 겁니다. IA 값만 2A라고 했으니까요.
이를 이용하면 이렇게 가는 게 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12볼트, 이쪽은 IA가 이렇게 돌아서 플러스 2, 4, 8이니까요. 요거 기준으로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고 또 내려갑니다. 머릿속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 출발했는데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해서 시작과 끝의 전압차가 얼마인지 계산하는 연습인데요. 뒤에 거는 안 써놨네. 네, 그거를 생각을 하면 네, 그러면 마이너스 12에서 플러스 193 갔다가 빼기 8 해주면 답이 73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노드 볼티지 방식으로 푸는 겁니다. 뭐 난 메쉬 커런트 싫어요. 슈퍼 메쉬 안 하고 노드로 볼티지를 할 거예요. 하는 경우에도 여기 친절하게 풀려져 있는데요.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일단 여기 왼쪽에 있는 이 녀석을 이 이센셜 로드죠. 이렇게 세 개 연결되어 있으니까 0볼트 잡고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를 애당초 문제에서 물어본 V not 값이 굳이 또 V1이라 하지 말고 여기 있는 변수를 그냥 활용한 겁니다. V not이라 하고 여기는 모르니까 VA, 여기도 모르니까 VB라고 준 겁니다. 먼저 V not 요 노드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나가는 전류의 총합은 0이다. 그럼 먼저 왼쪽으로 나가는 전류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 좀 이거 어떻게 계산하지? 이거 쉽네. 여기 0볼트를 했으니까 요거 193 쓰고 여기 있으니까 4분의 V나 빼기 193 하는 순간 망합니다. 그럼 안 됩니다. 여기 유곰이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4하고 6하고 직렬 연결돼 있으니까 둘이 합쳐서 이거 지우고 15 하세요. 이렇게 설명하면 또 머릿속에 잠깐만요. 그렇게 하면 이거 15이라고 바꿔 쓰고 이쪽에 193 달면 아니 여기 있는 거를 이 가운데 전화번호인데 무시하고 위로 땡겨 올라와서 이렇게 연결하면 회로 회수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얼핏 생각할 수 있어요. 보통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저도 예전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앉아서 생각해 보면 요렇게 가서 요렇게 전류가 흐르는 걸 우리가 요 노드에서 노드 볼티지 메서드에 내가 나가는 전류를 말할 때 요 빨간색 요 선이에요. 요렇게 나가는 어, 전류를 어떻게 계산하지라고 하면 4옴에 흐르는 전류나 193볼트나 6옴이나 흐르는 전류의 값은 직렬 연결이니까 동일해요. 그러면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계산? 잠깐만 여기서 어디 갔냐? 나가는 전류를 계산하면 되니까요. 나는 이 전압값을 몰라요. 얘도 아직 몰라요. 아는 건 얘는 0볼트고 얘는 V 낫이라 지정했어요. 모르는 게 있는데 모르는 것 둘 사이에 얘를 그냥 V 이름을 숫자로 붙일까요? V1, V2라 잡고요. V1에서 V2 뺀 게 193이고요. 4온분의 V나 빼기 V1 한 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 V2 빼기 0하고 6으로 나눈 거하고 일단 같다고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이 안에서 다시 방정식을 또 세워야 돼요. 증명을 책에서도 하고 연습 문제 뒤에 어디 풀면 증명하는 문제 하나 나오긴 한데요. 여기서는 직관적으로 이쪽으로 전류 흐르고 이쪽으로 전류 흐르고 이쪽으로 전류 흐르면 결국 이 6옴, 4옴, 193볼트에 흐르는 전압 차는 어쨌건 V 낫하고 같겠죠. 네, 여기 0볼트 기준으로 다 생긴 거니까요. 그 조건을 써서 사실 증명을 해보면 회로를 이렇게 안 만들고 이 6옴을 이쪽으로 올려서 풀어도 똑같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게 연습이 좀 되면요. 이렇게 된 경우에는 6옴 위로 올려서 그냥 여기 10으로 바꾸고 여기 193 잡고 여기 VA니까 이렇게 해서 전류 계산하면 끝나요. 이렇게 연습이 돼 있으면 되는데 이거를 한 번은 증명을 해보세요. 그래야 마음속에 후련하게 해도 되구나 하고 결론이 나올 겁니다. 꼭 해보세요. 아니면 나중에 이거 이렇게 올려서 푸는 거 못합니다. 이렇게 같이 직렬 연결돼 있기 때문에 믹싱이 가능합니다. 그럼 10분에 V나 빼기 193 그럼 내려가는 건데 반대로 치고 올라오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0.4 V delta 오른쪽 가는 거는 2.5분의 V 낫에서 VA 빼면 되죠. 됐고 두 번째 VA 노드는 어디부터 할까요? 그걸 합시다. 이렇게 가는 거니까 VA에서 V 낫 빼고 2.5옴으로 나누고 내려가는 건데 올라오니까 마이너스 15 오른쪽 가는 거는 이것도 똑같죠? 네. VB 이거 몰라요. 여기도 몰라요. 사실은 변수를 두고 풀면 이런 체결 상태에서 방정식들이 몇 개가 더 나오는데 그 복잡해지니까요. 이 역시 아까 말한 대로 이런 경우에는 여기 붙이고 풀면 됩니다. 그러면 15분의
VA에서 여길 빼야 되는데 이걸 위로 올렸으니까 VB 기준으로 얘는 올라갔죠. 볼티지 라이즈. 여기는 VB 더하기 0.8 VA 전압입니다. 요거랑 VA랑 둘을 뺍니다. VA랑 VB에서 요 0.8 V 세타만큼 라이즈 된 걸 뺍니다. 15으로 나눕니다. 요 결국은 요렇게 복잡하게 쓴 게요. 여기로 흘러 들어간 전류 요거 세 덩어리에 대해서 각각 구해가지고 계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해야죠. 하나 더. VB도 안 했죠. 여기도 보면 7.5분의 이쪽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VB에서 0볼트 빼고요. 그럼 이쪽으로 나가는 건 방향이 같으니까 더하기 0.5. 오른쪽 방향과도 똑같이 아까 연습한 대로입니다. 직렬이니까요. 8하고 2, 10 쓰고요. 이쪽 노드에서 그러면 얘 때문에 내려가는 건 얼마냐? VB에서 어, VA에서 요만큼 여기죠. 요걸 이쪽으로 15분 땡기고 이쪽이 VA인데 얘가 내려가네? 그럼 여기는 VA에서 내려가네. 얼만큼? 얘만큼 0.8 V 세타. 그리고 내려간 거 쓰고 여기 시작점 빼기 됐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노드 볼티지 이케이션 세 개, 하나, 둘, 세 개 세우고 풀어서 또 이 컨스트레인트 이케이션도 똑같이 풀어야겠죠? 봅시다. V 세타 모르는 거 V 세타 있고 V 델타 있죠. 어디 있냐고 회로 쳐다보면 여기 있잖아요. 요거는 내가 지정한 노드 전압 VB랑 반대 방향이죠. 뭐가 마이너스 9 붙을 거고 그다음 V 델타는 요거네요. 아까 생각한 거 VA에서 요만큼 덜어내면 되잖아요. 아까 어떻게 하기로 했죠? 요거 요렇게 올리고 전압 빼가지고 계산하는 거 도입합니다. 총 5개 나오니까 모르는 거 VABC에다가 V 세타 델타 5개 모르니까 풀면 답 나옵니다. 뭐 누가 봐도 왼편이 훨씬 더 빠르게 답을 풀었다라는 게 보일 겁니다. 나라도 왼쪽 알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뭐 보자마자 메시 커런트, 슈퍼 메시, 제수 가운데 여기 겹치고 이쪽이 또 겹치는 크게 한 바퀴만 돌면 끝. 그리고 컨스트레인티케이션 어디 있어? 두 개 딱 찾으면 답 나옵니다. 네, 알겠고 문제가 아마 두 개가 더 연습 문제가 있는데 간단히 보도록 합시다. 문제에서 물어본 게 이 회로는 좀 전에 예제 문제 보다가 이거 보니까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어떻게 풀까 했는데 뭐 누가 봐도 아래쪽 레퍼런스 잡고 위 노드 잡고 풀어도 되고요. 나는 이렇게 해서 가운데 있잖아요. I1, I2 잡고 슈퍼매시 크게 한 바퀴 돌리면 끝. 네, 그렇게 해도 됩니다. 뭐 어느 걸 택하건 이거는 노드 볼티지도 하나만 쓰면 되고 슈퍼매시도 사실은 엄밀히는 I1, I2에서 올라오고 I2에서 내려가니까 I2 빼기 I1은 2 쓰고 그 다음 슈퍼매시 하나니까 방정식 두 개 써야 돼요. 두 개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울 만큼 이 I2 빼기 I1은 2라는 게 너무 쉬워서요. 어느 걸 택하건 별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저자는 그건 메쉬 커런트 두 번 해야 두 개 방정식이고 노드는 하나만 세우면 되잖아. 맞죠? 이거고 이거 이센셜 노드 두 개밖에 없고 여기 0볼트 잡고 여기 V1 잡고 나가는 전류의 총합은 0. 하나만 세우면 되죠. 네, 나가는 전류의 총합은 0. 볼 겁니다. 특히 여기가 0에 다 물려 있어서요. 이 노드는 20볼트, 여기는 25볼트. 너무 쉽죠. V1에서 20 빼고 15음 나누고 나가는 건데 들어오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2. 쪽은 15, 10분의 V1에서 25 빼면 0. V1에 대한 1원 1차 방정식입니다. 1원 1차 방정식 풀어서 답 구하고 문제에서 물어본 게 2A 전류원에서 얼마의 파워를 쓰니 얼마를 주고 있는데 요게 플러스 35볼트고 여기에 0볼트고 전압차가 35인데 전류는 반대 방향으로 볼티지 라이즈 방향이죠. 그래서 패시브 사인 컨벤션에 따라서 전압차 전류값인데 부호가 반대라서 마이너스 붙이면 0보다 작으니 얘는 파워를 70와트 만들어서 회로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라고 결론 내리면 됩니다. 여기 나오죠. 2A 커런트 delivered 70 volts. 마지막 문제인데 이거하고 잠깐 브레이크 타임 가지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회로를 보고 문제에서 물어본 건 4A 전류원의 이 4A 전류원이 얼마의 파워를 쓰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 전류값을 명확히 알고 있으니까 양단의 전압차 여기 V4A로 쓴 이 값만 찾아내면 끝납니다. 물론 방향을 이렇게 플러스를 여기 잡고 전류가 이쪽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에 여기 마이너스 붙여놨죠? 마지막 단계에서 계산할 때 여기 전류 저기 4A니까 그러면 V 4A를 어떻게 구할까? 회로를 펼쳐놓고 보니
뭐 플래너한 서킷은 명확하고 뭐 누가 봐도 이건 노드 볼티지 써도 될 것 같은데 여기를 이쪽 레퍼런스 잡고 풀어도 될 것 같은데 이 메쉬를 이렇게 세 개를 잡는 순간 세 번째 메쉬는 럭키하게 이 4암페어랑 똑같죠. 세 번째 거가 4가 딱 공짜로 얻어지니까 방정식 두 개만 풀면 되잖아요. 그죠? 오케이. 이게 좋네. 근데 노드 볼티지면은 밑을 접지 잡는 순간 얘는 128이 나와요. 얘 때문에. 근데 얘 풀어야 되고, 이거 V1. 얘도 또 풀어야 돼요. 얘도 뭐 두 개 세우면 되니까 뭐 할만하고. 이건 어느 걸 택하고 별 뭐 장점은 안 보입니다. 둘 다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뭐 빨리 마음의 결정을 하고 풀면 됩니다. 근데 저기 소스 전류원이 여기 하나 떡하니 있어서 저라면 뭐 그냥 이 좋은 몇십 분한테 더 빠르겠다고 바로 시작합니다. 저자도 그렇게 했고요. 그럼 여기 나온 대로 I1, I2, I3 잡고 I3는 바로 답 나옵니다. 그럼 I1, I2 풀어야 되니까 왼쪽에 있는 루프를 따라서 KCL 시작합시다. 마이너스 여기 들어간 마이너스 128 쓰고 이렇게 돌면서 반대 I1인데 반대 방향 I3를 빼야 되는데 I 숫자를 넣어서 썼고요. 내려오는 건 6의 I1이고 올라오는 게 I2니까 이렇게 되고 마지막 2 I1. 이런 거 시험 칠 때 특히 시간이 제한돼 있을 때 자기도 모르고 까먹어요. 이렇게 돌고 그냥 돌아와요. 이 눈에 안 들어오나 봐요. 조심하세요. 그 다음 이쪽 오른쪽도 여기는 이제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특별히 할게요. 더하기로 들어갔으니까 더하기 30ix 쓰고 이쪽은 5i2밖에 없고 이쪽은 i2에서 i1 빼서 6 쓰면 되죠. 그다음에 도는 건 3에다가 이거는 i3가 반대로 오니까 i2 빼기 i3인데 i3 자리에 4 넣고 원입치 이꼴 0. 모르는 거 i1, i2. 근데 여기 x가 하나 더 붙었죠. 얘 때문이죠. 그러니까 디펜던트한 전화번이 들어오거나 전류원이 디펜던트한 놈이 들어오면 항상 컨스트레인트 이퀘이션이 또 하나 더 생깁니다. IX가 뭐지? IX 여기 표시되어 있죠? IX는 그거네. I1에서 I3 뺀 거네. 그리고 그래서 I3에 4 넣고 그럼 식 하나, 둘, 셋 모르는 거 I1, 2, IX 세 개 풀면 됩니다. 방정식 풀어서 답 구하고 아까 말한 대로 V4 암페어를 구해야 되는데 양단의 전압차가 얼마지를 구해야 되잖아요. 요거 저 빨갛게 비치한 요 전압차를 구해야 4암페어의 파워를 구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요 루프 메쉬 커런트 I3가 돌고 있는 여기를 따라 KVA를 적용합니다. 그럼 여기서 출발해서 마이너스 들어가서 전압차 V4A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오니까 3에다가 여기로 가는 건 I3고 반대로 오는 게 I2죠. 3에 I3 빼기 I2 이렇게 가는 걸 4에다가 IX를 위에서 구해버렸잖아요. IX를 구했으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가는 진짜 전류값 원래라면 I3에서 I1을 빼야 되는데 그게 IX의 반대 방향인 거죠. 이렇게 대입해도 됩니다. 그러고 나서 V4A에 대해서 풀면 답이 10V가 나오니 불신 넣어서 답을 구하면 전보다 작아서 다시반대를 생산하고 있다. 라는 결론입니다. 한 5분만 쉬었다가 또 다음 소스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그 챕터에서 다룰 얘기는요, 소스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뭐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전원 변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소스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기억을 합시다. 이 소스 트랜스포메이션 도대체 이게 뭐 하는 데 쓰는 거고 이걸 이용하면 뭐가 좋습니까? 인데요. 예습을 한 학생은 아마 이거의 강력한 힘에 대해서 체감을 했을 법한 학생도 있을 것 같습니다. 회로 해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회로가 복잡해질수록 내가 원하는 특정 회로 부품의 전압 전류를 계산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은 노드 볼티지 메쉬 커런트 쓰면 되죠. 그러면 방정식을 어떻게든 세워서 풀면 답은 나올 건데 방정식이 더럽게 길고 길면서 방정식 개수도 메쉬 커런트가 10개다. 그럼 10개를 풀어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싶으면 내가 풀고자 하는 타겟팅하는 회로 부품만 남기고요. 나머지 회로 파트를 아주 단순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걸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회로를 심플리파이 하기 위해서 뭘 할까? 여태까지 배운 걸 가만히 고민해 보면 병렬, 직렬 회로들 있죠. 저항이 직렬 연결되어 있을 때, 병렬 연결되어 있을 때 등가의 저항으로 바꾸는 거 공부했었습니다. 또 이게 삼각형 모양이냐, Y 모양이냐 해가지고요. Y 모양, 델타 모양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공부했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회로를 단순화하는 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더 멋진 방법,
또 다른 회로를 바꿀 수 있는 변형시키는 방법이 여기 이름하여 source transformation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고요. 이 source transformation을 이용하면 뒤에 배우게 될 태분한 등가회로와 노턴 등가회로의 두 개가 서로 다른 등가회로 이름이 태분한, 하나는 노턴, 다른 거 아닙니까? 근데 source transformation을 통해서요. 태분한 등가회로는 노턴 등가회로로 바뀔 거고요. 노턴 등가회로는 source transformation 적용하면 태분한 등가회로로 바뀝니다. 이 둘을 왔다 갔다 하는 이제 테크닉을 지금 챕터 4.9에서 공부할 텐데요. 뒤에 이게 얼마나 훌륭한 방법인지 잠깐만 감상을 하고 이 방법을 설명을 하도록 합시다. 이 문제가 적합한 예인 것 같습니다. 왼쪽 위에 있는 이 회로를 보세요. 이제 자주 봐서 딱 보면 이거 잡고 여기 6볼트 잡고 V1, V2 잡고 KCL 때리고 그죠? 여기도 또 KCL 때려주고 15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가 V3면 얘는 V3 더하기 40 잡고 여기 V1, V2, V3 식 3개 1, 2, 3 풀면 돼요. 근데 난 이거보다 훨씬 좋은 방법을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 두 녀석을요. 전류원과 저항으로 바꿉니다. 저항 전압원을요. 저항 전류원으로 바뀝니다. 뭔가 V는 IR이 보일 겁니다. 느낌이 오죠. 5, 40이니까 5분의 V는 IR, 5, 8, 40, 8A. 뭔가 느낌이 오죠. 근데 이렇게 바꾸고 났더니요. 얘랑 얘는 병렬 연결이네. 그러면 둘이 합치면 이게 4일 거예요. 4. 20분의 1, 5분의 1 해가지고 5분의 1이잖아. 4분의 1이잖아. 이게 4예요. 그럼 4하고 8이니까 이 저항 하나 전류니까 얘들요. 들고 또 4, 8, 32 여기 보이죠 숫자가. 저항 그대로 오고요. 4옴. 이렇게 하고 났더니 여기 앞에 있던 6옴이랑 이거 직렬이고 얘도 정렬이 60, 6하고 10하고 4 합쳐서 20. 이게 25에다가 32V인데 얘를 또 R하고 V니까 RV를 RI로 바꾸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분명히 R하고 V가 있는데 그걸 RI로 바꾸고 저항들 직렬 병렬 정리해주고 그러고 나서는 RI를 다시 RV로 바꾸고 또 저항들 직렬된 거 정리해주고 RV를 다시 RI로 해서 또 없애주고 또 이거 30하고 20 하면 10이 나올 겁니다. 12네요. 그러고 나서 또 저항이랑 전류원이니까 저항이랑 전압원으로 바꾸고 또 이거 두 개 붙이면 하나로 나오고 이런 강력한 방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6볼트가 소모하는 파워를 물었을 때요. 6볼트에 흐르는 요 전류값만 계산하면 되면 지금까지 공부한 대로 메쉬 커런트 이 방법도 꽤 잘 먹히는 방법인데 방정식을 무려 3개나 세워야 돼요. 그러지 말고 6볼트를 기준으로 이 안쪽 편에 있는 이 회로를 굉장히 단순화시키면 등가의 회로로 12옴과 19.2볼트로 끝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잡나요? 이 이론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돌아와서요. 이론은 이겁니다. 그림 A와 그림 B가 있을 때요. 두 개의 회로 노드 아마 이제 실험을 하게 되면 프로브 팁으로 여기랑 여기를 찍겠죠. 또 하나가 0볼트면 여기에 이제 전압값이나 전류값이 읽혀서 나올 겁니다. 이 AB 안쪽 이 안을 들여다봤을 때 여기에 있는 회로 성분이 뭔지는 모르지만요. 여기 접지 잡고 여기에 프로브 팁 돼서 여기 V와 I를 찍었는데 요 위에서 찍은 전압과 요 아래쪽에서 찍은 전압이 만약에 같으면요. 이 네모 박스 안에 있는 회로는 같다라고 얘기해도 맞습니다. 같은 회로니까 같은 전압이 나오겠죠. 그러면 안에를 뜯어봤더니 저항하고 전압은 하나예요. 여긴 안을 뜯어봤더니 저항이 R이 하나고 전류원 하나예요. 이 둘을 같게 만들고 싶은 겁니다. 등가의 회로가 되도록. 같게 만들고 싶다라는 건요. 실습을 할 때 경험하겠지만 여기에다가 내가 임의의 저항을 답니다. 내가 부하를 걸어줍니다. 이 회로 안에다가 짐을 하나 톡 하고 얹는 겁니다. 그래야만 요 회로에서 들어가는 전류값이 생기고 이게 클로즈 룹이 생기겠죠. 이렇게 함으로써요. 여기 RL을 알죠? 장착을 합니다. 여기도 RL을 장착을 합니다. 분명히 여기 이 회로와 이 회로는 뭔진 모르지만 서로 같게 만들 예정인데요. 부하를 달아서 똑같은 전류가 흐른다. 이 부하에 흐르는 전류를 IL, 여기도 부하에 흐르는 전류를 IL이라고 해서요. 측정할 수 있습니다. 측정 장비로. 이제 가상의 실험을 해봅시다. 측정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이 부하에 붙은 이 IL 값은 얼마일까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R하고 내가 인간 RL하고 직렬 연결돼 있고 전화번호 VS니까 볼티지 디바이더 공부했죠. 공부한 지 조금 시간은 지났지만 R과 RL 모르겠으면 직렬 연결하면 등가의 저항값 분의 총 전압 VS로 하면 이 루프를 따라 흐르는 전류 IL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 아래쪽도 합시다. 얘를 구하고 싶어요. 근데 소스 전압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IS를 썼고요. 이 IS가 이렇게 가서 결국은 둘로 분기되어서 나뉩니다. 커런트 디비전 공부했었죠. 이쪽으로 흘러 들어오는 전류인데 자기 내 거랑 RL이랑 친구 거 붙인 다음에 나한테 얼마 들어오지 하면 친구한테 얼마 줄 건지 생각하라 했죠. 전류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전류는 R 더하기 RL 중에 반대편 거 R 올리고 들어오는 소스 전류원 하면 내 거 나옵니다. 위와 아래에 있는 IL은 같아야 됩니다. 그 말은 A노드와 B노드 기준으로 안쪽에 있는 이 회로와 여기도 A노드, B노드 기준으로 안쪽에 있는 두 개의 회로는 같은 equivalent 등가 회로라는 얘기입니다. IL이 같으니 요 식도 같겠죠. 같다라고 두는 순간 눈에 들어오는 게 여기 분자가 얘는 VS고 얘는 분자가 R 곱하기 IS고 분모는 똑같고 그러면 VS는 ISR이네요. 그래서 IS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 말은 AB 두 노드 사이에 이렇게 저항 하나와 전압 VS가 있을 때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거죠. 전압원에서 전류원으로 바꿀 때 이 전류원의 IS 값은 얼마냐? 요 위에 있는 R과 VS, R과 VS 이용해서 오메 법칙 써서 나누면 됩니다. 대신에 방향 잘 보세요. 무조건 올라가는 방향으로 세팅해야 됩니다. 그래 이렇게 내려왔을 때 여기 양단의 전압값이 이쪽 VAB 노드 전압값하고 같아질 겁니다. 이렇게 해서요. 저항 하나, 전압원 하나가 이 폴레러티 잘 보세요. 극방향. 이렇게 위가 플러스면 전류원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걸로 뒤집어집니다. 저항은 전압원에 직렬 연결돼 있다가요. 전류원에서는 병렬로 바뀝니다. 이게 등가 회로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머릿속에 딱 넣고 저거 머리에 넣으세요. 특정 두 노드를 잡고요. 이 왼쪽 편에 이 두 개를 어떻게 바꾼다고요? 전류원 하나, 저항 하나. 직렬된 걸 병렬로 바꿀 거고 전압원은 전류원. 저항은 직렬로 이렇게 커넥션 돼 있는 게 얘는 병렬로 소스원의 병렬로 들어갑니다. 그걸 머릿속에 넣고 다시 이 문제를 쳐다봅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 라고 물면 여기 오른쪽에 질문은 6V 전압원의 파워를 구하라고 했는데 노드 볼티지 메서드, 메쉬 커런트 메서드 써도 되나? 오늘 배운 소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쓰면 요 두 노드 A, B라고 합시다. 요 두 안쪽에 있는 이 녀석 저항 하나의 전압원입니다. RV 아니까 5분의 40 해서 8A 좀 마이너스 플러스 방향이니까 올라가는 방향 잡고 요 노드 A하고 여기 B입니다. 그다음 저항은 병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25부터 요 좌측편에 있는 거 그대로 여기에 다 갖다 붙입니다. 똑같은 회로를 만든 겁니다. 이러고 나서 회로를 찾아보니 5옴하고 25옴은 병렬입니다. 그러면 4옴이 되죠. 얘를 지우고요. 얘를 이렇게 지웁시다. 얘 하나 없애고요. 얘 4라고 바꿉시다. 이렇게 바꾸고 났더니 여기에 R 하나, 여기 전류원 하나죠. 저항 전류원입니다. 그럼 여기 노드 A, 여기 노드 B 잡고 요 안쪽을 들여다본 요 네모 박스에 이만큼을 뭘로 바꾼다고요? 저항 그대로 4옴 가지고 오고 전류원에다가 V는 IR 8A랑 4, 48, 32 방향 잘 보세요. 올라가니까 위를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다시 소스 트랜스포메이션 했습니다. 이 소스를 변환한다는 게 전류원을 전압원으로 전압원을 전류원 위에 있던 전압원을 전류원으로 이런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다음에 요 그림 B로 돌아왔더니 6, 4, 10은 직렬 연결되어 있네. 요 AB 노드에 대해서 그러면 더하면은 20B죠. 그러면 얘 지울게요. 그냥 얘 지우고 이렇게 다 쇼트 시키고 요것만 25옴입니다. 그럼 AB 두 노드에서 오른쪽을 쳐다봤을 때 25옴 하나 있고 여기에 전압 32V 있으니까 25옴 32V를 다시 25옴 병렬로 끊고 20분의 30이니까 1.6A 방향은 올라가는 거. 이렇게 해서 회로를 또 바꿉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좌측에 남아있는 4하고 35옴 그대로 끌고 오고 6V 그대로 끌고
요러고 봤더니 20이랑 30은 또 병렬이네. 계산하면 얼마예요, 저기? 12. 네. 12죠. 그럼 이것도 그냥 하나를 지우고 여기를 12라 쓰면 되는데 이게 병렬된 연결된 R하고 I죠. 얘를 다시 R과 V로 직렬 연결된 모양으로 바꿉니다. V는 I니까 12에다가 1.6을 곱하면 19.2V. 이렇게 나와. 이거 뭐 계산이 내가 잘못한 것 같다 느낌이. 10공이 아닌데. 잠깐만요. 어디 계산이 좀 미스가 난 것 같아서 한번 확인할게요. 20이고 4. 뭐 잘못했지? 이거잖아. 12네, 12. 맞아요? 뭐야. 저기 머리가 블랙아웃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맞잖아. 5분의 12. 12고, 는 아니야. 12. 어쩌면, 0.5. 15점인데?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어디 계산 잘못한 거예요? 1.6, 12. 이게 12 맞죠? 병렬 연결하면 여기 맞는 것 같고. 12, V. 1.6에 12 곱하면 되잖아. 이게 계산이, 맞네. 머리가 맛이 갔습니다. 19.6도 맞네요. 네네, 맞네요. 네, 곱하기 되니까. 네. 자, 그러면 12하고 19.2 나오고, 그 다음 여기 다시 붙여서 이 하나 죽이고, 여기 다음에 16옴이 될 거고. 그러고 나면 너무 쉬운 문제죠. 여기 0볼트 잡으면 여기가 19.2고, 여기가 10, 여기 6이 되니까, 이렇게 전류가 흐르나 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류가 빠져나갈 거고. 네. 이러면 딱 봐도 패시브 사인 컨벤션 따라서 이 6볼트짜리는요, 여기 6볼트는요, 파워를 쓰고 있어요. 얘가 아마 전력을 공급하는 녀석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계산해 보면 양수로 나오죠. 이렇게 소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여러 번 활용하면 굉장히 회로를 심플리파이 할 수 있다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회로를 직렬, 병렬 연결하는 거랑 델타 Y에 오늘 추가를 하나 더 하는 거예요. 이런 도구를 이용하면 앞에서 공부했던 노드 볼티지 메서드, 메쉬 커런트 메서드 할 때 나왔던 회로도 일부분은 좀 간단하게 해서 노드 볼티지 메서드 적용하면 훨씬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있을 겁니다. 이제 하나 알았으니까 그 활용을 해보길 바랍니다. 요 슬라이드는 처음에 다들 이해를 못 해가지고 애를 먹고 실제 회로 풀 때 꽤 유용하게 쓰는데 보통은 망각하고 이 문제는 왜 이렇게 어려운가 못 풀겠다 이렇게 나자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거 한번 차근차근 읽어봅시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만약에 이게 있다면 어떤 저항값 RP가 있대요. 근데 얘가요 병렬로 연결돼 있어요. 누구랑요? 전원 전압이랑. 그러니까 요겁니다. 요 케이스. R하고 전원 전압이 있는데요. 여기에 어떤 저항 RP가요. 이 볼티지 소스 VS에 이렇게 병렬로 로드를 쉐어하고 있죠.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이러면 소스 트랜스포메이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공부한 거는 이렇게 하나 주고 요걸 공부했잖아요. 이럴 때 두 노드 AB를 변환하면 AB 네, 저항 쓰고 전류원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IS, 얘는 결국은 R분의 VS가 되겠죠. 근데 문제가 생긴 거죠. 내가 이걸 탁 쓰려고 했더니 요 사이에 이런 저항이 하나 바뀌는 거죠. 패러렐이라 RP입니다. P. 얘는 해결 안 됩니까? 해결됩니다. 간단히 결론부터 얘기하면 고려하지 마세요. 그냥 지우세요. 이렇게 역과 같이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왜 지워도 돼요인데요. 원칙으로 돌아갑시다. 아까 앞에 여기서 증명을 해낼 때요. 이 AB 두 노드 안을 쳐다봤을 때 사실은 RV가 RI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를 공부할 때 찾아냈던 원리가 부하를 걸어서 흐르는 전류가 왼쪽에 있는 이 회로가 같다면 부하 전류값 IL도 위나 아래나 똑같은 전류가 흐르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똑같이 여기도 또 할 겁니다. 그래, 뭐 여기 패러렐 걸려있다 쳐도 부하를 달고 여기 아래를 흐르는 전류값 계산하면 되겠죠. 또 여기
아래쪽도 또 똑같아요. 이거 분명히 얘랑 병렬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 이렇게 하나 더 붙어 있으면 오늘 방금 배웠던 소스 트랜스포메이션 못 쓰는 거 아닙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냥 이런 놈은 쇼트 시키고 계산하면 됩니다가 결론인데 진짜 그래도 돼요? 라고 할 때 그래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한 요거부터 말이 나왔으니까 먼저 끝냅시다. 여기에요. 여기에 이렇게 저항이 있은들 얘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IS예요. 이렇게 가도 여기 저항이 얼마가 붙어 있고 죽었다 깨어나도 IS 갑니다. 왜냐하면 얘가 그런 역할을 하라고 독립 전류원이 있는 거죠. 이 IS가 결국 이쪽 노드에 들어오는 건 IS예요. 그러고 나서 R과 부하 저항의 배분이 될 겁니다. 여기 RS가 있었던들 앞에서 설명한 이 이론에 뭐가 달라집니까? 이 식의 변화가 있나요? 여기에 이렇게 RS를 하나 단다고 해서요. IL 값 계산하는데 바뀜이 있나요? 라고 질문하면 없어요. 어차피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 IS 들어와서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그죠? 똑같은 얘기로 여기도요. 여기 RP가 있는데요. 요 부하저항에 여기 흐르는 전류값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 RP가 역할을 하느냐를 고민해 보면 RP가 있든 없든 IL 값은 VS에 의해서 결정돼요. 왜냐하면 여기 노드의 전압이 VS고 여기에 0이니까요. 이 RP가 얼마가 있건 흐르는 뭐 전류 이렇게 전압이 있으면 아니 이쪽으로 도는데 얘가 있으면 전류값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계산해 보라니까요. 어떻게 계산해요? R하고 RL 중에 그죠? 전압 배분할 거 아니에요. RP는 아무 역할을 못 해요. 왜냐하면 여기가 전압이 VS고 R하고 RL이 얼마의 전압이 배분이 되냐는 R과 RL의 싸움이지 RP는 아무 관여를 안 해요. 왜냐하면 RP가 RL, VS에 병렬 연결돼 있으니까 이 노드는 그냥 VS예요. RP가 들어온들 없든 여기 원래 이렇게 RP가 있는데 요 노드가 VS잖아요. 여기 RP 이렇게 있어 본들 아무런 영향 없고 얘 지우라는 거예요. 지우고 VS가 R과 RL에 어떻게 배분되느냐 고민하면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이론은 알겠는데 실제 회로 문제에 잘 적용을 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머리에 안 떠오르면 회로 해석하다가 이건 소스 트랜스포메이션 써먹으면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가 아니에요. 써도 되는데 보통 요걸 많이 까먹어요. 그래서 기억을 하세요. VR 일대 패러렐 없애. 이게 좀 암기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 사실 연습을 좀 많이 하다 보면 금방 이해는 되는데 좀 트레이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냥 흘러 들어간 전류가 RS가 있건 없건 IS로 가니까 그냥 지웁시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풀어보면 좀 더 머리에 와닿을 것 같습니다. 예제 4.9번 문제인데요. 뭐 여기서는 이제 소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써서 해보라고 일단 제안을 한 거지만 사실은 뭐 메쉬 커런트 메서드 써도 돼요. 여기 이런 게 하나 보이잖아요. 돌리고 싶잖아요. 느낌이. 그러면 슈퍼 메쉬 하나 만들어서 하면 될 것 같고, 네.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 길보다, 이거는 소스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게 편한 이유가 이 오른쪽에 보면 100옴, 5옴, 10옴이 분열 병렬로 연결돼 있어서요. 이런 놈들은 굳이 여기에 이렇게 메쉬 커런트 하나 만들어서 방정식 하나 만들 이유가 없어요. 이런 놈은 깔끔하게 5하고 15니까 20, 20이 됐고 20하고 100옴 병렬 연결해서 네, 하나로 죽이면 됩니다. 이게 훨씬 그러면 메쉬가 하나, 둘, 세 개 됐잖아요. 위는 이 네 번 돌려야 되는 건데 세 번만 돌리면 되잖아요. 훨씬 편해지죠. 게다가 여기 파란표 있으니까 하나, 둘, 두 개만 세우면 게임 끝나요. 요만큼만 회로를 단순화하고 풀어도 답을 훨씬 빨리 편하게 찾습니다. 굳이 있던 회로 그대로 변형하지 말고 푸는 것보다 변형해서 푸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거죠. 물론 변형을 할 때 회로에 손상이 안 가게 등가의 회로를 찾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요. 근데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왔으니까 얘를 좀 더 단순화하는 작업들을 여기서 하려고 합니다. 뭐냐? 이 왼쪽을 찾아보면 이거는 단순화가 안 될 것 같은데 좀 전에 배운 대로 V가 있고 여기 저항이 하나 있는데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잡으면요. 요 안쪽을 들여다보자는 거죠. 요 안쪽. 딱 보면 좀 전에 배운 거죠. 전원 전압에다가 저항 병렬 연결돼 있고 저항 하나 직렬돼 있죠. 이거 방금 전에 배운 대로 소스 트랜스포메이션 쓰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125 이거 무시하고요. 지워요, 지워. 지우고 25하고 250 놓고 25하고 250 이렇게 해요.
하고 얘를 소스 트랜스포메이션 시킵니다. 그럼 전류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그리고 25분에 250 10A. 그다음에 25는 그대로 병렬로 달라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요만큼 회로 덩어리는 그대로 가지고 오고 있고 계속 여기까지 그대로 따라붙고 있습니다. 됐죠? 왼쪽은 소스 트랜스포메이션, 오른쪽은 직렬 연결을 해서 일단 5하고 15만 단순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회로를 요만큼 단순화시키고 나면 이게 20, 100, 8, 20 이놈들이 다 동일한 노드 두 개의 병렬로 연결돼 있죠. 그러면 이럴 때는요. 순서를 바꿔도 되잖아요. 뭐 8A하고 10A를 순서를 얘를 이 옆으로 이쪽으로 옮겨가지고요. 8A. 뭐 어차피 얘 둘이 똔똔이 하나는 내려고 하나 올라가니까 이렇게 하나 지우고 얘는 10에서 8만큼 덜어낸 2A만 남습니다. 그다음 25와 100이랑 20, 세 개죠. 세 개 병렬 연결하면 됩니다. 25, 100, 20 병렬 연결하면 10. 그래서 요 세 번째 줄에 있는 요 회로가요. 이 모든 회로 성분이 병렬이니까 서로 순서를 스위칭하면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순서로 있는데 1번, 3번 붙여다가 네트로 오르는 전류 계산하고 2번, 4번, 5번은 병렬 연결시켜서 하나의 등가 저항으로 바꿉니다. 그러고 나면 이렇게 단순한 회로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V 낫을 물었잖아요. V 낫이면 요 위와 아래 노드예요. 여기 레퍼런스 노드 그대로 계속 가지고 오고 있죠. 이렇게. 레퍼런스 노드 대비 요 위에 노드인데요. 요 위에 노드가 바로 8A 전류와 100옴 저항, 요 전압이, 요걸 뭐 V1이라고 하면 요 전압이 여기 그대로 달라붙고 있어요. 그래서, 요 10옴 양단의 전압을 계산하는 것이 곧 100옴 양단의 전압을 계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위에 거 한번 메쉬 커런트 이용해서 방정식 4개 세우는 것보다 여기는 방정식 세울 게 뭐 있나요? 암산하면 끝나죠. 2A가 가서 이쪽으로 2A 오면 20V, 답 20V 끝. 소스 트랜스포메이션과 직렬 병렬 연결만 잘 활용하면 회로를 심플리피케이션 단순화했더니 훨씬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예입니다. 굳이 메쉬 커런트 쓰실 필요 없이 이렇게 단순화하는 작업을 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물어본 게 V낫 묻고 그 다음에 물어본 것까지는 해결합시다. 250V 요 놈이 쓰는 파워를 물었으니까요. 250V짜리가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에 파워를 물었으니까 요 위아래 전압은 250V고 전류값만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요 빨간 점 여기 요 전류 전압원을 관통하는 걸 IS라면 이렇게 돌아서 이쪽으로 준비되죠. 그 IS가 어디로 가겠어요? 빨간 거하고 파란 거로 나뉘겠죠. 빨간 거의 전류값이 얼마예요? 125분의 요 노드는 여기를 레퍼런스 잡았으니까 0 잡으면 요 노드 전압은 250이잖아요. 그럼 250하고 0, 125분의 250 빼기 0 됐죠? 이게 빨간색 커브 요 내려가는 요 전류라는 뜻입니다. 그다음 파란 색깔 오른쪽으로 향하는 건 25분의 요 노드는 250V고 요 노드는 얼마인데 아까 요 노드 풀었잖아요. 여기를 0으로 잡았을 때 100옴 위에서 여기가 20V라면서요. 여기도 20V겠죠. 같은 노드니까. 그래서 250에서 20 빼면 되겠죠. 그러면 IS의 값이 11.2A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관통해서 올라가는 커런트가 11.2A니까 올라가고 얘는 드롭 이 방향이니까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볼티지 패시브 사인 컨벤션 감안해서 계산하면 0보다 작아서 얘는 전원을 공급하고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 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의 질문입니다. 예, 물었습니다. 8A 요거 요 놈이 얼마의 파워를 쓰느냐를 물었으니 전압값만 알면 되잖아요. 근데 이미 여기 병렬 연결되어 있는 거가 여기가 20V인 거 알았잖아요. 문제는 얘죠. 10옴 얘 때문에 망했어요. 계산이 쉽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 요만큼만 뜯어와가지고 여기 그림을 그렸는데요. 8A가 있고 밑에 10옴이 있고 어쨌건 8A 여기 위에 전압이 아래쪽 여기 0V 잡으면 여기는 20V입니다. 그러면 여기 전류는요. 20V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전류는 죽었다 깨어나도 얘가 8A죠. 그러면 이 15옴 양단의 전압 플러스 마이너스는 죽었다 깨어나도 8A가 흐르니까 8 곱하기 10에서 80V예요. 근데 이거 보세요. 요만큼이 플러스 80V인데 이만큼은 플러스 20V예요. 그 말은 나머지 요만큼은 마이너스 60V는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8A는 플러스 마이너스 요 방향 기준으로 마이너스 60이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패시브 사인 컨벤션에 따라서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전압 걸려 있고 전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니까요. 플러스하고 전압 8A 흐르는 거에 전류 8A짜리인데 전류 8A는 8이고요. 8A에 흐르는 양단의 전압 위아래 방향으로 마이너스 60 들어가 있죠. 그리고 패시브 사인 컨벤션 플러스 해서 계산하면 0보다 작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갔냐? 마이너스 480와트 공급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문제는 못 풀었는데요. 다 풀었구나. 네. 이 얘기도 했고,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해분한 노턴 등가 회로에 대해서 또 계속 진도 나가겠습니다. 필요한 학생들은 미리 예습을 해보고, 숙제들, 시험 공부에 활용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